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높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의사는 운동하라고 하고 밥 줄이라고 하고 약은 꼭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밥을 얼마나 줄여야 하지? 과일은 먹으면 안 되나?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 나는 특별히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겼지?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압도 관리해야 하고 콜레스테롤도 신경 써야 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이 버겁고 식단 조절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 실제 생활에서 당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뇨는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하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당뇨는 왜 무서운 병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당 조금 높은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문제는 당뇨가 조용히 몸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높다고 해서 바로 아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높은 혈당이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도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어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당뇨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약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혈당은 훨씬 안정됩니다. 첫 번째,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결국 먹는 음식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당뇨니까 무조건 굶어야 한다. 밥은 아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굶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먹으면 저혈당이 오거나 나중에 폭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당한 양과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입니다. 밥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국인은 밥을 안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밥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보통 한 끼에 밥을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이 섞이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잡곡밥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2공기 드시면 혈당은 또 올라갑니다. 결국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당뇨에 좋은 반찬은 따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 하나가 혈당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물, 쌈채소, 브로콜리, 오이, 버섯류 같은 음식은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건 이런 음식들입니다. 달달한 음료수, 빵과 케이크, 과자, 떡, 달콤한 커피, 야식. 특히 액체 형태의 당분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나는 밥은 조금 먹는데 혈당이 왜 높지? 하는 분들 중에 믹스커피나 음료를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은 먹어도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와 양이 중요합니다. 수박, 포도, 감, 바나나처럼 당이 높은 과일은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과 반개, 토마토, 블루베리 정도는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하면 역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특히 식후 바로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약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비싼 헬스장 필요 없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특히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습관이 매우 좋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천천히 걸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근력 운동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운동,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세 번째, 약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 먹기 시작하면 끝이다.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약 자체보다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방치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의사가 약을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당화혈색소가 많이 높거나 공복 혈당이 계속 높다면 약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약을 함께 사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경우도 많습니다. 약을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혈당이 조금 좋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 쉬운 질환입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다른 약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가 꼭 조심해야 하는 생활습관. 이제부터는 실제로 혈당을 망치는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 밤 야식. 밤늦게 먹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라면, 빵, 치킨, 술안주 같은 야식은 혈당을 크게 흔듭니다. 자는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시고 야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의외로 스트레스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전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술과 담배. 술은 생각보다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안주까지 많이 먹게 되기 쉽습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당뇨 자체도 혈관에 부담을 주는데 흡연까지 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혈당 측정은 왜 중요할까요? 혈당을 재보면 내 몸이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국수 먹고 혈당이 크게 오르고 어떤 분은 빵에 더 민감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숫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수치 하나에 일일비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란 무엇인가요? 병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몇입니다. 이건 최근 2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루 혈당보다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화혈색소 목표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무조건 낮추기보다 안전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혈당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것도 위험합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어지럽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밥도 줄이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 지칩니다.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제 많이 드셨다면 오늘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운동 며칠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걸으면 됩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잔소리하기보다는 같이 산책하고 같이 식사 조절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당뇨는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오래 유지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정리.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보십시오. 당뇨는 무조건 굶는 병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는 병입니다. 밥은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약은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야식과 단 음료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당뇨는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한 끼, 오늘 30분 걷기, 오늘 밤 야식 참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하루아침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 역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60대 이후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